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육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신사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지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인신사회에 생지가 있는 분들은 특징이 좀 뭐든지 좀 시작을 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독립적인 그런 면도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단 일을 좀 저지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뒷일은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일단 좀 저지르고 뭐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뭐 이런 분들은 뭐 회사로 따지면 뭐 개발이나 영업부, 뭐 마케팅, 뭐 아니면은 뭐 직업적으로는 계절 장사라고 할 수 있죠. 뭐 봄이면 봄옷을 팔고 여름이면은 뭐 여름옷 팔고 겨울이면은 겨울옷을 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주제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지가 있는 분들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진 않고 그때그때 좀 시작할 수 있는, 이렇게 바꿔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뭐 충이라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 그러면은 충이 되는 시점에 궤도 수정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계절이 바뀔 때 충이 되는 시기에 생지가 있는 분들이 더 좀 쉽게 바꾸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충이 있는, 그러니까 생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신사에 생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러니까 회사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그 변화를 이제 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뭐 영업 환경의 그 변화, 뭐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 뭐 경쟁 업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올 때,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영업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럴 때에는 뭐 영업적으로는 뭐 수수료나 뭐 마진 이런 것도 바꿀 수도 있고 뭐 프로모션이나 뭐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좀 변화를 좀 잘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신사의 생지가 충을 맞을 때, 그러니까 생지가 충을 맞을 때, 그 사주 원국에 좀 높은 단계의 글자 있죠. 높은 단계라고 하면은 뭐 운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뭐 녹이나 왕이나 쇠 같은 그런 그 글자들이죠. 뭐 생지와 인신사회와 생지와 노광세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변화, 충이 왔을 때, 충이라는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좀 뚝심 있게 그래도 그 뚝심 있게 좀 그 기간을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약간 본인의 그런 그 계획이나 이런 거를 좀 수정해 나가면서 버틸 수가 있지만은 이런 그 녹이나 왕이나 쇠 같은 그런 글자들이 좀 없다 그러면은 쉽게 그 일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생지의 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글자들만 있다, 구성이 돼 있다. 뭐 삼요절이나 뭐 이런 글자들하고 생지가 있다 그러면은 약간 근기가 좀 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충격이나 이런 사회적인 고통이 좀 이렇게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따로 그 발생이 됐을 때 쉽게 하던 일을 좀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은 또 다시 또 시작도 잘 하는 것들이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생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좌우묘유는 왕지라고 하는데 이 왕지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부분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왕지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자리에서 일을 시키고 조율하고 앞뒤를 좀 생각해서 뭔가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 관리,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왕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지 같은 경우는 좀 단계가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2운성 중에서 왕지니까. 중간관리자 이상, 과장 이상급에 있는 그런 기획실이나 관리부서 등에서 내 분야를,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그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왕쥐가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이 되는 시점이라도, 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사업을 계속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왕지의 충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던 사업을 어쨌든 이제 대내적으로 좀 이렇게 충이 오다 보니까, 회사를 인수 합병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활성화시킨 나의 그런 회사를, 가게라고 할 수도 있고 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 식당이다 그러면은 나의 그런 권리금이라는 그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왕지가 충을 맞았을 때 나오는 현상들인 거고, 만약에 생지 단계는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접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치를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묘지 같은 경우는 묘지다 그러면은 좌우묘유, 진술충미가 되겠죠. 내가 뭔가를 마무리, 수렴,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크죠. 그래서 묘지다 그러면은 재무회계, 재고관리 등 큰 변화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조용히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묘지가 충이 될 때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묘지가 충이 됐을 때, 이건 운성적으로 봤을 때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최선을 다했고 이만큼 했으면은 됐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내가 그랬다, 이룰 만큼 이룬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회고를 하면서 최년반 위로반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성적으로 이제 생지충, 왕지충, 생지충, 인신사회충, 왕지충, 좌우묘유충, 묘지충을 좀 운성적인 차원에서 살짝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합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론들이 많은데 저도 좀 많은 이론을 접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인데, 뭐냐면은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충중봉합이다 이런 것도 있고, 충중봉합, 합중의 봉충이다 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정리되는데, 충중의 봉합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충중봉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충이 있는데 충미충, 인신충, 좌우충, 사회충, 묘유충, 진술충, 이런 충한 상태가 있는데, 합의되는 운에, 그러니까 충미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년이나 인년이 5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년에는 자축합을 하고 오년에는 오미합을 하니까요. 그러면은 충중봉합이라는 뜻은 이 충이 있는데 합되는 시점에서 그 충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있어요. 충미충이 딱 있는데, 충미충이 있는데 원국에 오가 온다. 오가 온다 그러면은 오가 와서 이렇게 오미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충미충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게 충중에 봉합을 했을 때, 합을 만났을 때, 충하고 있는 중에 합을, 만날 합을 만났다. 이럴 때, 충중봉합을 할 때, 충이 발생을 한다. 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합은 합이 풀고, 충은 충이 푼다는 그런, 그러니까 기본에 그런 베이직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럴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충미충이다 그러면은 서로 힘의 이제 균형이 좀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힘의 균형이 있는데, 오화가 와서 미토를 꽉 안아버리니까, 이 축토는 미토가 힘을 못 쓰니까 이렇게 두들겨 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이론은 좀 잘 쓰지 않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저도 쓰질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이론을 만나면은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충은 합으로 풀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충이 있으면 합으로 풀고 합은 충이 푼다 라는 것만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이 쓰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충이 있다 그러면은 합운이 왔을 때 이 충이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이 왔을 때 충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오화가 와가지고 오미합을 했을 때 이 충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충이 있을 때 저 생극재화로 해서 생이 되는 글자, 뭐 신금이나 유금이나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저 충미충의 작용도 좀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충보다는 생이 먼저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충중봉합이 있으면은 또 다시 합중에 그러니까 봉충이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이론은. 근데 여기에 또 빠져들면은 더 헷갈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합이 되면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오미합, 뭐 진유합, 뭐 이렇게 이제 합들이 많이 있죠. 그 합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합이 있는데 잔연이 와서 이렇게 좌우충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합이 기존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합 때는 이 합이 이렇게 풀어진다 라고 보는데 이 합중의 봉충은 자가 딱 친다 그러면은 이 육합이 더 세게 묶인다 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육합이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육합이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더 합력이 더 강해지더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그 말씀을 한 그분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전에 써먹을 때에는 역시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오미합을, 육합을 푼다라는 그런 쪽으로 요즘,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충중봉합이나 합중봉충은, 합은 합이 풀고 충은 충이 푼다는 그런 거에 베이스를 두고서, 쓰는 이론인데요. 그거보다는, 합은 충이 풀고 충은 합이 푼다라는 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어떤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너무 깊이 빠져드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간단히 살펴본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우리 몸이 다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충은 에너지에 이렇게 부닥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그런 내 사주 안에 있는 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운에서 오는, 대운에서 오는 그런 글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 그러니까 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글자가 만날 때 충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이런 충이 발생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이런 충동심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조용히 잠잠하게 있던 아이가 뭐 학생이라고 치면은 정말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좀 조용했던 아이가 이 충운에 갑자기 비분간개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뭐 분노하고 뭐 폭발하고 뭐 화내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일들도 충하는 운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하는 운에 이런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가 생길 때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운전 습관이 참 얌전하게 하는 그런 분이죠. 양보도 잘해주고 뭐 어서 가세요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충하는 시점에서는 만약에 차가 이렇게 딱 낀다 그러면은 갑자기 입에서 그냥 연료들이 막 나오면서 왜 끼었냐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널 이길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가 과속을 해서 그 차 앞으로 다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충하는 운에 내 마음 쪽 이렇게 그러니까 내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충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하는 시기에는 역시 그런 이게 해소해주는 글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충돌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시비나 구설, 싸움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충돌이 오죠. 그러니까 많은 충돌이 오긴 하는데 우리가 좀 무사히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충을 해소해주는 그런 인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합이 있을 때 충은 합으로 풀어준다라고 했으니까 합을 해주는 그런 운이나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역시 충이 풀리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싸운다 그러면 합되는 사람이 그 싸움을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싸움을 말려주는 그런 중재자가 운이 도는 거고, 그리고 또 설하는 인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충이 있을 때 그런 충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해주는 뭐 그런 거. 내가 한 곳에 꽉 막혀가지고 그것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그 에너지를 좀 승화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방향 전환, 분위기, 뭐 환기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설하는 글자가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인신충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은 주중에, 사주에, 병화, 정화, 오화, 사화, 임수, 괴수, 자수, 해수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이 충해의 그런 충해의 의미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환기가 될 수 있다. 방향 전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 디밀고 가다가도 살짝 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혹시 뭐 사회충이 있다, 그러면은 오는 거죠. 아, 사회충이 있다. 뭐 무토, 기토, 진토, 술토, 축토, 미토 뭐 이런 글자 있고, 간목, 을목, 묘목, 임목, 묘목 이런 글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역시 이 사해의 충의 그런 그 세기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사해의 충이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 인신사의 생지 말고 이제 왕지다. 그러면은 자호충 같은 경우도 이런 글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 묘유충 같은 경우도 이런 글자가 원극에 있으면은 충의 의미가 좀 다소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충의 에너지가 저 글자로 생으로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생으로 빠져나간다.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다. 그러면 충미충이 있다. 진술충이 있다. 그러면은 경금, 신금, 유금, 신금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원국에. 자, 이런 글자들이 요 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인 거고, 이런 글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올 때 저 충이 좀 해소가 되고 충의 그런 흉한 의미가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지면은, 높게 생각을 하면은 요 충을 해소해 주는 요런 글자, 지지에 요게 있는데, 해자나 사오 요런 글자가 해소해 주는 글자가 형충 파해를 또 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요거 인신사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요거 사명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신충이 있는데 사화로 이렇게 인목이 인신충 안 할래, 난 화로 갈 거야, 목생화 해줄 거야 하는데, 이 신년이든 신월이든 이렇게 오면은 인목이 인신충 안 하고 목생화로 갈 거야 하는데 신년이다 그러면은 이 사화를 사신합으로 사화를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묶어버리는 거죠. 평소에도 그런 기운이 있는데, 묶으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세운에서 오면은 제대로 사화가 묶여버리겠죠. 그러면은 인목이 사화로 못 가고 이 신금 자체가 사화가 묶여버리니까 인신충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사신이 발동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사신의 그런 역마의 그런 충이 발생이 된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신이 합도 되지만은 사신합 파도 되고 사신형도 되다 보니까 이 글자들이 쫄쫄이 다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충과 형의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나 아니면은 권력, 전문가, 권력을 잡는 사람, 뭐 형을 집행하는 사람, 이런 분류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내가 조금 사주가 좀 약하다, 저 글자에 좀 내가 휘둘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글자로 인해서 내가 좀 형적인 핵, 뭐 사고나 형액 이런 것들을 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인신사, 뭐 사명이나, 그러니까 형에서 다시 할 건데요. 어쨌든 저런 글자가 있는데 내가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거고, 내가 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저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그 충 맞는다, 살 맞는다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빼주는 글자가 그 막혔을 때, 그때를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충의 또 작용을 십성적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자, 십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병화가 있고 묘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성이 배웠을 때 이 묘목은 병화의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되는데, 만약에 세운에서 유년이 왔다. 유년이 왔다. 유년이 왔을 때 유년이 왔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십성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년이 왔다. 월지, 그러니까 병화는 내가 월지 정인이죠. 정인의 덕을 좀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지 정인의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덕을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운에서 유금이 정인을 충할 경우 이게 온다.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유금은 재가 되죠.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내가 그런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미지나 명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추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나의 정인, 나의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글자가 그 충을 맞기 때문에 회상 사람들이 인정이 아니라 나에게 비난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만약에 이 글자가 그런 정인이나 뭐 이런 좋은 십성일 경우에는 충을 했을 때 좀 나쁜 작용이 생기지만은, 이 글자가 그러니까 나쁜 글자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십성적인 측면에서 겁재든 뭐 상관이든 뭐 이런 글자를, 편인이든 뭐 이런 글자를 좀 충해줬을 때에는 그 반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좀 긍정적인 그런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경자.
경자다라고 보면은 올해가 경자이지만은 요거는 금수상관입니다. 월에 자수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금수상관이지 않습니까? 금수상관 상관격인데요. 이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오라는 오운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오운이 왔다 그러면은 오화가 저 상관 자수를 충하는 거는 무척 반기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금수상관격 같은 경우는 희경관이라고 해서 저 화가 화를 용신으로 거의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원국을 다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 오화가 와서 저 자수를 이렇게 딱 충해준다. 그러면은 경금이 경금은 이 정관 운에 오화는 정관이 되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정관 운에 정관운이 이렇게 충으로 들어오는 거죠. 충을 해주면서 상관을 충해주면서 그러면은 관운이 좋아지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오가 있는데 잔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 오와 정관을 잘 쓰고 있는데 잔연이 온다 그러면은 이 상관이 와가지고 오화를 빵 치죠. 그러면은 어떤 작용이 생기는가? 당연히 직장에 퇴직사, 뭐 이동 변동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상관경관의 작용이 생기는 거죠. 상관운에 그 정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직장에 항명을 하고 직장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충을 좀 세기, 충의 그 강약을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화, 그런 거죠. 올해가 경자년인데 자수가 와서 오화를 딱 부딪히는데요. 그죠? 월지를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애 이 자리에 술토나 토가 있는 글자, 미토나 축토나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진토는 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축토도 좀 그렇지만 술토나 미토 이런 축의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자수가 이렇게 수를 먼저 보고서 오화를 보기 때문에 이 좌우충의 그런 힘의 세기가 이 술토, 미토 이런 토의 글자에 의해서 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화가 토를 보면은 역시 충이 좀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인목이든 묘목이든 이런 목이 있다 그러면은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생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충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자년에 자월도 있기 때문에 경자년에는 자월도 있고 자일도 있고 하니까 충은 일어나긴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이쪽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충은 발생은 하긴 하지만은 하긴 하겠지만은 요 글자에 따라서 좀 충의 강약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요 글자가 역시 여기에 금이나 수의 글자가 있을 때에는 이 좌우충이 더 세게 일어나겠죠.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금생수 받아가지고 좌우충을 이루어지겠고, 여기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좌우충이 정말 세게 일어나겠죠. 그죠?
뭐 해수가 있다 그래도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우에 합을 하고 있는데 자수가 와서 그러니까 방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자 방합을 하면서 수국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또 세기 충의 세기로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이런 캐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그러니까 연운이라고 하죠. 세운에서 충이 온다 그러면은 충이 오는 거는 사주 원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동하는 이렇게 흔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흔든다 이런 오화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 뭔가 흔들어 놓으면은 지지가 흔들리면은 그게 그러니까 천간까지 같이 동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이 흔들리면 건물도 흔들리듯이 이렇게 지지가 충을 맞으면은 천간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과 충이 교차하는데 교차하면은 합과 충이 이제 교차한다 그러면은 충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뭐 사, 해수, 임목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해합을 하고 있는데 사화가 사회충을 하면은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합을 충으로 풀었고요. 충을 다시 합으로 풀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국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합충이 아니고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좀 생기겠죠. 해수, 해년이다. 해년이다. 해년이 왔을 때 해년이 왔다. 그러면은 인해합이 발동하면서 해수, 나머지 한 해수가 사해충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사년이다. 그러면 사년이다. 그러면은 이 인해합을 풀면서 그렇죠. 사화가 오는 사화가 그러니까 인사형을 하고 사해충을 하면서 인해합을 풀어놓은 것을 다시 사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지만은 이런 충이나 뭐 합이 있는 그런 사주에 충이 좀 있는 사람 분들은 그러니까 세운이나 이럴 때 좀 많이 그러니까 세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충이 발생되고 합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은 거죠. 또한 삼합에서 하겠지만은 뭐 삼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합은 이제 완전체이기 때문에 충으로 해소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삼합은 그래도 이렇게 완전체가 삼합이 됐으니까 그런 거고 반합이나 충은 그러니까 이런 충은 합이 해소한다, 육합이 해소한다 라는 의미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했지만은 자 임수 임목 뭐 이런 경우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년이 오면 좌우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자년이다 그러면 좌우충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보셔가지고 임수일간은 올해 경자년에 이렇게 원국이 자리졌으면 수생목,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화가 좀 세진다,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면 임목이 있고 오화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자수가 오화를 먼저 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임수 입장에서는 자수가 겁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재로 인해 금전적인 그런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임목이 있기 때문에 좀 해소가 되고 좀 해결은 되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이 겁재로 인해서 나의 그런 사회적인 자리와, 그리고 그 뭐 육친으로 따지면 아버지도 되겠고, 그리고 돈적인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문제가 일시적으로 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신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면은 이 인신충을 요 오화가 해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인신충을 오화가 해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오화가. 이 인신충을 오화가 해소하고 있는데 자수가 와서 오화를 딱 건드려 버리면, 충을 해버리면은 인신충이 확 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자가 와서 오를 딱 쳐버리면은 인신충이 확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마의 형충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분주하게 다니고 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동수 복잡한 문제 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6합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자, 6합을 6합. 자, 6합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런 거죠. 그래서 요 합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합이 돼요. 그래서 뭐 고서 얘기하면은 뭐 삼명통이나 뭐 이런 데에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자에서 만나면은 북두칠성의 두건이 손잡이가 자를 가리키고, 해와 달이 인해에서 만나면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두건이 해를 가리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있고, 고서에는 뭐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합은 그런 합도 되는 거죠. 자, 묘수라 이런 식으로 음양의 합인 거죠. 자축합, 인해합, 진유합, 그렇죠? 오미합, 사신합, 묘수합 뭐 이런 식으로 음양의 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합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육합 같은 경우는 합력이 무척 강하죠. 그러니까 합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부부지합이라고도 하고 뭐 육합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강력한 음양의 합이기 때문에 합력이 되게 강한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합을 하면 좋다라고 우리가 뭐 아실 수는 있겠지만은 충이 다 나쁜 거가 아니듯이 합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간합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합거, 합반, 합동을 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지지합도 합을 한다 그러면은 합반의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묶여버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육합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활용면에서 좀 높은 육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육합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붙어 있다, 지지에 같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뭐 합을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은 더욱 강하게 이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멀리 있는 합은 역시 좀 이렇게 암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장간끼리 이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청간할 때도 그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육합에 대해서 뭐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합을 하면은 좀 변하죠. 그러니까 자축합을 하면 토가 되고, 인해합을 하면 인해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목이 되고, 뭐 진유합을 하면은 금이 되고, 오미합을 하면은 화가 되고, 뭐 사신합을 하면 수가 나오고, 뭐 묘술합을 하면은 화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미합도, 오미합화, 묘술합화. 오미가 합을 하는데 토도 되고 화도 되는데요. 뭐 화의 기운이 강하면은 오미합은 화로 보고, 토가 좀 있다 그러면 오미합도 토로 보는데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축이 합토가 된다, 자축 합토가 된다 그러면은 해자축 방합에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은 자축은 합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자축이 합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저 자수가 그러니까 흐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은 좀 흘러야 깨끗해지는데, 흘러다녀야 좀 깨끗해지는데, 그러니까 자수가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물이 썩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자수를 재성으로 쓰는 분들은 물이 좀 막히다 보니까 재물과 돈에 이렇게 막힘이 오는 거죠. 손해가 생긴다. 또한 저 축 중에는 저 신금이라는 저런 예쁜 그런 금이 있는데, 저 신금이 자축합으로 좀 신금이 녹슬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인해합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자, 인해합이 있다. 인중에는 일단 지장간을 봐야 되는 거죠. 무토, 병화, 간모. 해중에는 무토, 간모, 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장간을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무토, 병화 같은 경우는 인해합이 되면은 병화가 일단 임수에 의해서 수국화를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국화를 당해서 이 병화가 좀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 병화가 죽으니까 이 무토 같은 경우도 해수에 비춰보면은 이 무토 병화가 해수의 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지 해수운이 해수랑 같이 합을 하면은 역시 병화 무토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역시 임수도 역시 수국화를 했는데 역시 무토에 의해서 토국수를 받아서 임수도 무력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목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인해합이 됐다 그러면은 다 죽고 그냥 목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해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이 죽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목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 인해합이 하면은 합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로 묶여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 죽어가는 그런 지장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묶여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묶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지장간이 좀 무력해지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요. 역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있을 경우 인해가 해가 있죠. 그렇죠? 해가 두 개의 인이 있는데 인해합을 해서 병화가 죽다 보니까 이 인목은, 그러니까 수의 생보다는, 그러니까 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인수가 좀 왕하다 보니까 이 인수에 의지해서 좀 받는 거에는 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생지지만은 좀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발전하고,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화가 와서 이 합을 좀 풀어줘야 된다. 이 합을 좀 풀어줘야 되긴 하는데요. 이 사화가 왔는데 그런 의미도 있죠. 이 왕자충 세자발이라고 해서 이 해수라는 이 왕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요 사화가 오더라도 이 사화가 저 해수에 의해서 좀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요 임목, 목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합이 그 사화가 완전히, 그러니까 쇠자발 되는 그런 현상은 좀 적어지는 거고, 뭐 여기에 임목이 아니라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화운이 온다 그러면은 환경적으로는 좀 사화가 좋겠지만은, 요 왕한 금수 세력에 의해서 사화가 무척 무기력해지고, 좀 육신으로서도 저 사화에 대한 육신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마의 충이다 보니까 역시 여기저기 뭐 이렇게 바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좀 실속은 좀 없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자, 묘술합이 있다. 묘술합이 있다. 그러면은 묘술합. 이렇게 묘술합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묘술합을 이제 춘추지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을목이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묘목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술토라는 저 아궁이에 묘목이 들어가서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묘목이 좀 쓴목이라 연기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난다라고 제가 예전에 오행 십성할 때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묘목은 그 술토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지의 금의 세력이, 금이 많아도 그렇고 화가 많아도 역시 이 을목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유술에 금이 많아도 금금목 현상이 생기는 거고, 화국의 묘목을 봐도 나무가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묘술합으로 합을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합해라고 해가지고 이 화의 고장을, 문을, 아궁이를 콱 막아버리는, 그죠? 창고의 문을 콱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합해의 작용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왜 잘 죽느냐? 이 묘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을목인데요. 이 을목이, 그러니까 술로 보면은 묘지가 되죠. 그러니까 을목은 술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목이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술합이 돼 있는데 천간에 을이 떠 있다, 아니면은 을년이 온다. 그러니까 을이 떠 있는데 경금이 온다 라고 보면은 이렇게 합해가지고 좀 흉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좀 육합에 대해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육합에 대해서, 그래서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게 좀 서둘러서 좀 찍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